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6일 최병묵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어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압수수색이라는 것은요, 수사의 초기에 자료를 확보해서 그걸 분석해서 수사를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뒤늦게 압수수색을 해서 뭘 어쩌자는 거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특검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그 이유가 바로 압수수색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뒤늦게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드러났습니다. 우선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첫 번째 압수수색은요, 9월 29일 날 있었습니다. 이때 화천대유 본사, 그 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다음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자택, 뭐 이런 데를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 보니까 이 당시에 성남시청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을 시켰는데 윗선에서 제동을 걸어서 제외했다. 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 그런데 조선일보 보도에도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윗선이 그럼 어디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냐? 아니면 그 윗선이냐? 근데 두 가지를 다 보도했습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제동을 걸었다는 설도 있고,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성남시청을 포함해서 올렸는데 대검에서 성남시청은 보류해라 이렇게 해서 성남시청을 빼고 압수수색을 했다. 그래서 9월 29일을 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17일 정도가 지나서 이제 어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성남시장실과 성남시장 비서실은 제외했다는 겁니다. 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고요. 한겨레신문도 똑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2015년 대장동 사업 추진을 한 성남시 도시균형개발발전과 도시계획과 등 7개 부서, 그 다음에 시장 집무실과 부속실은 제외했다. 한겨레신문은 시장실과 집무실을 제외했다는 얘기는 쏙 빼고 뭐 문화도시사업단 뭐 이런 데만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실과 집무실은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압수수색은 뭐하러 하나? 결국 이재명을 피해가기 위한 압수수색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간주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당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인한 문건이 1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2014년부터 16년까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보면 중요한 문제는 다 시장한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가 당시 추진했던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 대장동 개발인데, 이와 관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장한테 보고 안 하고 일을 추진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부터 그거 꼬리 자르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게 다 문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도시개발공사와 시장 간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실무적으로 어떤 걸 뭐 이렇게 초안을 올렸다, 이런 건 어찌 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남시에서 단 하나만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면 그건 결국 성남시장실이 돼야 되는데 시장실을 제외했다는 것이죠. 그게 뭘 의미합니까? 결국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책임 부분은 빼려고 검찰이 온갖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거 뭐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충분히 저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이 왜 이러지?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 이것도 검찰이 자초했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죠. 부실하게 14시간 정도 조사해놓고서 다음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랬더니 바로 그때부터 구속영장을 쓰기 시작해서 얼마나 부실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장 기각을 자초했다. 물론 다른 분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해당 영장 전담 판사가 사실은 이 수사를 어찌 보면 늦추기 위해서 기각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오히려 이재명 봐주기 아니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거라기보다는 영장 기각 자체가 너무나 부실한 영장 청구기 때문에
판사로서도 어쩔 수 없었던 것 아니냐. 이걸 가지고 지금 구속을 시키란 말이야?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럼 그거는 왜 그랬을까? 검찰 스스로 정말 신속하게 하다 보니까 철저함을 잊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요, 김만배 씨를 조사할 때는 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그걸 들려주지 않고 조사를 서둘러서 마무리해놓고,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이거 상황이 좀 애매해지니까 거기서 그걸 트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판사에 의해서 제지당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러니까 바로 검찰 내부에서조차 김만배 씨 구속영장 청구, 그 다음에 그 영장 기각, 우리가 오히려 부끄럽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일은, 자, 유동규 전 본부장 영장심사 때는요,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한테 주었다는 5억 부분에 관해서 김만배 씨가 4억 원짜리 수표, 그 다음에 현금 1억 원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만배 씨 영장심사 때는 그게 아니고 현금 5억을 줬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판사가, 영장전담 판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현금 5억 준 건 맞는 거야? 이건 도대체? 수표 4억에 현금 1억이라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현금 5억이라고? 그럼 5억 준 건 맞는 거야? 이런 의문을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5억 원의 뇌물을 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김만배 씨를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말을 바꿨기 때문에 유동규 심사 때는 이러고 김만배 심사 때는 말이 다르니까 이걸 그럼 5억 준 건 맞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됐을 것이다. 이거는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부실한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는 TV조선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니다. 창문은 다 닫혀 있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었죠. 그랬다가 경찰이 주변 CCTV 같은 걸 찾아보고 그걸 확인하고 나서 하루 만에 유동규 씨가 버린 휴대전화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거짓말한 부분까지 검찰이 송구하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유동규 씨가 뭐 휴대전화 하나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14년과 2015년 휴대전화 이거를 경찰이 그거 어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니까 검찰이 반려했다 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검찰이 부인했습니다. 이건 도대체 맞는 얘기냐? 그러더니 검찰이 갑자기 또 어제 유동규 씨의 내연녀 집에서 옛날 휴대전화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우리의 수사 성과를 가로챘다. 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조선일보에서 원래 보도했듯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뭉개고 자기네들이 선수를 친 것 아니냐. 그 수사 정보를 알고 가서 선수를 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유동규 씨가 이미 옛날 휴대전화는 지인에게 맡겨놨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가 경찰이 찾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반려하고 자기네들이 유동규 씨 내연녀 집에 가서 휴대전화를 찾은 것 아니냐. 성과를 가로챘다. 그렇게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행동을 검찰 스스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따지면 이뿐만이 또 아닙니다. 수사팀에 특수부 수사 경험이 있는 부부장 검사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이 전담 수사팀에서 빠지고요. 자기 원래 소속인 경제범죄 형사부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수사 초기인데 그리고 이 사람은 수사팀에서 이런 식의 대형 수사에 참여한 경험이 워낙 많아서 베테랑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원대 복귀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 수사팀의 갈등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이렇게 ABC 원래의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주장하다가 윗선과 충돌해서 윗선은 뭐죠? 결국은 아니 이재명은 빼고 수사하자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견과 충돌해서 이 사람이 원대 복귀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자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그 검사라는 사람들은 똑똑하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 때는
나중에 수사를 완료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그 뻔히 알 텐데 다시 특검하지 않겠습니까? 뻔히 알 텐데 검찰은 왜 이러나 궁금하시죠? 저희 경험으로 보면 제가 그래서 얼핏 생각나는 게 바로 1997년의 한보 사건 수사입니다. 아마 기억이 아사무사 하실 텐데 97년 1월 달에 검찰에 대대적인 인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검찰은 이미 한보 사건이 터질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수부장 바꾸고 대검 중수부 팀들을 대거 바꿉니다. 뭐로 바꾸느냐? 바로 당시에 안후만 법무부 장관 시절인데, 안후만 법무부 장관 시절이 아니고 당시에 하여튼 영남 출신 검사들로 싹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서 1월 바꾸고 나자마자 직후에 한보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검 중수부에서 맡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김현철 씨가 등장하죠. 현직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등장하니까 김현철 씨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여론이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 여론에 떠밀려서 중수부장 바꾸고 수사팀을 싹 바꿔서 재수사를 합니다. 그때 등장한 중수부장이 특수통의 전설이라는 심재륜 중수부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심재륜 중수부장이 다시 수사를 해서 김현철 씨,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구속시킵니다. 그래서 여론이 좀 이렇게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다. 그러면 그 전에 김현철 씨 수사팀은 그걸 몰랐겠느냐? 알았지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그게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친정권 검사들은요, 자기네들은 여권의 눈치 또는 대통령의 눈치만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정권 검사 위주로 짜여진 이 대장동 수사팀도 여권의 눈치만 보면 된다. 그러면 여권에서만 좋게 평가하면 된다. 여론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저희 법조 취재 경험이나 정치부 취재 경험을 보면 이 검사들은, 특히 친정권 검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판을 좀 크게 보고, 아니 우리가 이재명 지사를 이렇게 제외하거나 이재명 지사한테 면죄부를 주는 수사를 했을 때 당연히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 특검을 통해서 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지는 그런 수사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이게 이재명 봐주기가 아니고 이재명에 대한 물먹이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그런 여론 때문에 이재명 집권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왜 안 할까? 하죠. 하는데 일은 그렇게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경우에 여권이 압박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케이스에서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아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렇게 많은 것 7대 스펙이 다 허위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만약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김호수 검찰처럼 이렇게 감싸고 그냥 넘어갔다고 보십시오. 언론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졌을 것이고요. 아마 결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특검을 받는 상황이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이 김호수 검찰은 스스로 그렇게 해서 특검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뭐 같은 곳에서 계속 똑같은 주제를 여론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한 20일 전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가 44%였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라는 게 제 기억에는 28%쯤 됐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44%고요. 한 열흘 전쯤에 조사하니까 이게 55%쯤으로 특검과 국정조사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기관은 다릅니다.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트렌드를 보자는 겁니다. 그러더니 최근 엊그제 조사한 거 보니까 특검과 국정조사가 70%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핫 이슈의 여론조사에서요 70%라는 거는 밖에 나가서 실제 주변하고 얘기할 때
뭐 술자리 이런 데서 안주거리로 우리가 삼을 때 뭐 거의 100%라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 국민적 요구가 왜 이렇게 날이 갈수록 높아질까요? 바로 검찰의 이런 태도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검찰에 대한 불신이 깊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하는 걸 보니까 수사의 ABC를 전혀 지키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 집권당 후보를 보호하는 쪽으로 자꾸 가니까 여론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70%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거요,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더 악화될 겁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이재명 집권당 후보를 구속하지 않는 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대단할 것이다. 그래서 또 다시 특검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특검을 안 넘어가고 계속 집권당이 그걸 막는다. 그럴 경우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거는 뭐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검찰의 수사 태도, 여권의 입맛에는 맞을지 모르겠으나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고 바로 검찰의 수사팀의 이런 태도가 특검을 자초하고 있다. 그래서 특검에 관한 국민 여론을 훨씬 더 지금 높여주고 있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제 분석이 맞는지 한번 함께 국민 여론의 여론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시죠. 감사합니다.